예, 안녕하세요.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김상만입니다.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게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네요.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골자를 잠깐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그 동안에는 저희가 뭐 가계부채가 뭐 많다는 얘기 뭐 한 10년 얘기했고요. 그다음에 기업들도 뭐 좀비 기업들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것도 뭐 한 20년 들어온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그 동안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 다 넘어올 수 있었어요. 근데 그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저금리의 상황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부채가 많고 뭐 아무리 뭐 그런 것들이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을 때는 일단 이자 부담도 좀 낮고 그다음에 뭐 만기 되면 뭐 이제 연장도 그냥 잘 되고 큰 문제였으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뀌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올해부터 해서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그런 부담 요인들이 좀 표면화되는 그런 시기가 저는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내년에는 그 채권 시장 금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없이 좀 신용 스프레드는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연중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작년 이제 1월부터의 신용 스프레드 추이인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레고랜드 사태 때 이게 크게 이제 봉우리가 이제 하나 생겼었죠.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하고 없었던 걸로 치고 그 이전에 이어왔던 이 추이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내년에 좀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 어려운 경제 주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게 시장 안정도 됐고 경기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가 있었죠. 뭐 대표적인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 주거 복지 관련이라든가 교통 인프라 구축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이제 투자를 좀 해줬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특히 이제 뭐 주택 관련해서 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인가 이제 정책적인 그런 자금을 많이 이제 동원을 해서 좀 낮은 비용으로 이제 주택도 좀 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금리, 대출 금리를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낮게 이제 이자를 받아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부동산의 어떤 경착륙도 막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됐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잘 작동은 뭐 결과적으로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? 왼쪽 보시면 결국 그 사태 직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비은행 예금 기관들에게 어쨌든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왼쪽 표를 마련을 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이제 민간 회사하고 매칭형 펀드를 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뭐 좋은 정책이었다고 뭐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. 결국 이제 그 트리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뭐 공사채 우리가 초우량물이라고 하는 공사채나 은행채, 회사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금리가 4% 최근 예금 하러 가시면 은행 예금금리도 4% 넘었잖아요.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자체가 한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는 거의 금리가 1%대였는데 지금은 4%가 넘으면은 이게 뭐 만기 3년 돼서 2021년에 이제 발행했던 게 이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금리로 이제 차환을 해야 되는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
그리고 그동안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계 부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잠깐 뭐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계뿐만 아니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이제 그런 그 대출 그 잔고 자체도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누적된 부담들, 그다음에 그 부실기업, 좀비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계 기업 중에서 좀 이제 장기 한계 기업,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일명 뭐 이제 한국은행 표현으로는 장기 존속 한계 기업이라고 했는데, 이런 회사들이 뭐 비중이 늘어온 건 늘어온 거고, 그 동안에는 이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버텨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라고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 현금 영업에서는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는데 재무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이제 자금을 막아올 수 있었어요. 이거는 뭐냐면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이자도 낮지만 그만큼 차환도 쉽고 새로 다른 금융기관 가서 대출 받아서 부족한 자금을 막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고, 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공적 보증을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, 그게 어쨌든 뭐 경기 방어 요인으로 그동안 작용을 했는데, 그 부담도 특히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뭐 전세 대출 및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이제 정부도 이렇게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쨌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결국 여기 그림자를 보시면은 결국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을 살려는 수요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수요가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.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점점점 수급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여건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또 좀 정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거거든요. 저는 한국의 이제 정책 금리가 필요 이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, 단적으로 이제 이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은행 예금 금리하고 미국의 이제 미국채 2년짜리 금리하고의 차이를 있는데,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미국채 금리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어떤 국내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자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빠져나갈 압력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.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그동안의 금리를 낮게 유지해서 어쨌든 좀 부동산을 연착륙시키는 거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여러 가지 그로 인하는 약간 부작용도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된다. 물론 뭐 상황이 운 좋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넘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어떻게 잘 넘어가 주면 다행이긴 한데, 이런 상태에서는 뭐 작년 레고랜드 사태 같은 그런 이렇게 사태가 뭐 비슷한 게 또 발생을 하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, 최근에 실적 추이를 보면 부채 비율은 그래도 좀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,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자 보상 비율은 뭐 이제 상위 등급 우량 회사들도 점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게 내년부터 기업들의 실적에서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전체적인 펀더멘탈 성적도 별로,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금 꾸는 여건도 좀 안 좋아지는데 성적표도 안 좋아지니까 조금 뭐 그렇다고 보고요.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좀 신용 스프레드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, 그러면 이제 좀 메리트가 생겼냐 또 따져 보면 밸류에이션, 뭐 보통 주식에서 말하는 그런 뭐 밸류에이션 일드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회사채 금리를 이제 국채 금리라고 이렇게 나눈 건데, 결국 이제 무위험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가 금리 메리트가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건데, 사실 지금 수준이 그렇게 뭐 높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가격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
최근에 이제 그 신용 스프레드나 그 크레딧 채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제 공사채, 은행채 같은 초우량채들이 상대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상황이 오히려 뭐 이런 초우량채들이 신용 스프레드를 오히려 위로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을 저희 대응하기가 이제 옛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투자 전략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저희는 뭐 상대적인 이제 메리트를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이제 저는 지금 국면에서 가장 이제 우량한, 그러니까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초량물의 단기물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회사채 대비해서 뭐 별로 그 만기 차이는 짧은 구간에서는 뭐 금리가 비슷하니까 공사채, 은행채 같은 것도 위주로 그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, 오히려 회사채 장기물에 가면은 이제 공사채하고의 금리 갭이 커지거든요. 오히려 그냥 회사채 장기물, 그 다음에 그런 게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고,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또 은행채하고 공사채 간 초우량물 간의 이제 스프레드 갭이 과거에는 거의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은행채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되는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그때 국면별로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 그런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이제 전체 뭐 말씀을 다 드렸고요. 그래서 뭐 일단 이렇습니다. 최근에 보면 시중에 뭐 또 연말, 연초 뭐 금융 위기, 뭐 PF발 뭐 금융 위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.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는 게 서서히 이제 뭐 끓는 물에 이제 개구리가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삶아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듯이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힘든 수 있는 구간이 좀 펼쳐질 수 있겠다 내년에.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상황이 바뀌고 그럴 때 과거처럼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쪽으로 기대와 희망을 품을 게 아니고 좀 더 조심 운전을 하자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